보험금 3억 타려면 그래야지. 요양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순옥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하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죽음의 선고처럼 들린다. 3년간 믿어왔던 가족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이 가슴을 찢는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당신 곁에 작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순옥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표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울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지만 순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야말로 70 넘은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은 순옥은 거실로 향합니다. 벌써 며느리 민지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이 꽤나 정겨워 보입니다. 민지는 순옥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따뜻한 미역국 끓여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 우린 것으로 진하게 끓였어요. 몸에도 좋고 속도 든든하실 거예요. 순옥은 식탁에 앉으며 민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쁜 며느리입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정중해서 이웃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삽니다. 아파트 분녀회에서 만나는 다른 어머니들은 늘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순옥을 부러워합니다. 재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모두들 말하죠. 고마워 민지가 있어서 이 집이 참 따뜻해졌어. 진짜 복받을 며느리예요.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따뜻한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줍니다.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히 퍼지고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접시들이 순옥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짜지 않은 나물들, 부드럽게 졸인 멸치볶음, 그리고 순옥이 특히 좋아하는 깻잎김치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합니다. 민지야, 이렇게 매일 정성껏 차려주니 미안하네요. 나이 들어서 별로 도움도 못 되는데 이런 대접까지 받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이 집이 집다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민지의 대답은 늘 완벽합니다. 딱 며느리가 해야 할 말들을 정확히 골라서 하죠. 말투도 공손하고 표정도 진심 어린 것 같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들며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감정을 떨쳐내려 노력합니다. 그저 좋은 며느리를 둔 복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의 계획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평소에도 하루 일정을 미리 말해주는 습관이 있어서 순옥은 안심이 됩니다. 어머니, 오늘 오전에 시장 좀 다녀올게요. 다음 주가 어머니 70일 생신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이랑 한우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친척분들 올 음식도 미리 생각해둬야 하고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만 문득 궁금한 게 생깁니다. 평소 민지는 장을 볼 때도 꼼꼼히 가격을 따져가며 알뜰하게 사는 편인데 요즘은 유독 돈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훈이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수입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아합니다. 전복이나 한우 같은 건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사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마라. 나는 그냥 평소처럼 해도 충분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70일 생신인데 어떻게 평소처럼 해드려요. 게다가 요즘 재훈이가 회사에서 성과도 좋고 해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민지가 나간 후 순옥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민지의 작은 가방이 소파 위에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놓고 가지 않을 텐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입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둡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방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살짝 보입니다. 병원 관련 서류 같아 보이는데 혹시 민지가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점심때쯤 민지가 돌아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온 모습이 기특해 보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장을 본 것 같은데 정작 민지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오히려 뭔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샀어요. 전복도 싱싱한 걸로 골라왔고, 한우도 특등급으로 샀어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어머니 생신상에는 최고급으로 해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약과랑 한과도 유명한 곳에서 주문해뒀어요. 순옥은 민지가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꺼내는 식재료들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정말 비싼 것들만 골라온 것 같습니다. 전복 한 접시만 해도 10만 원은 넘을 것 같고 한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소 민지가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고기를 사던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민지야,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어떡해? 나는 그냥 평소처럼 미역국에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한데 돈이 아까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재훈이 회사에서 성과급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어른이시잖아요. 당연히 최고로 해드려야죠? 돈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 며느리도 여유가 생긴 거겠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본 그 서류들이 계속 신경에 쓰입니다. 저녁 시간 재훈이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언제나 화기애애합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민지는 오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순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엄마, 생신 준비는 민지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친척들한테도 연락 다 했고요. 재훈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민지가 나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 장수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더 오래 모시죠. 식사를 마치며 민지가 건넨 이 말이 순옥의 귀에 유독 오래 남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민지가 처리한 각종 고지서들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도 계속 신경에 쓰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물론이고 뭔지 모를 서류들까지 서둘러 정리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옥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분명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는데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돕니다. 민지의 과도한 친절, 갑자기 늘어난 지출,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처리되는 각종 서류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고 순옥은 민지와 함께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민지가 꼭 함께 가자고 해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아다니는 민지의 모습이 부지런해 보입니다. 어머니, 여기 새로 나온 건강식품이에요. 관절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도움된다고 하던데 하나 사볼까요? 민지가 손에 든 제품을 보며 순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평생 약 하나를 제대로 안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원래 먹던 것만 먹을래.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합니다. 마치 꼭 사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예방이 중요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순옥은 민지의 성의를 꺾기 싫어서 건강식품 하나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심지어 기억력 개선제까지 하나둘씩 카트에 넣어갑니다. 민지야,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하니? 우리가 약국도 아니고.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두면 몇 달은 드실 수 있어요. 계산대로 향하면서 순옥은 카트 안을 내려다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장보기의 3배는 넘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니 한 달 생활비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민지야, 이게 다 얼마나 나올까?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카드 할인도 많이 해주고 적립금도 있어서 생각보다 저렴할 거예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갑니다.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며 순옥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결국 최종 금액은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카드 주세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말하자 순옥은 당황합니다. 평소라면 민지가 자기 카드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갑자기 순옥의 카드를 달라고 하니 어리둥절합니다. 민지야, 내가 계산해야 하나? 어머니 드실 건강식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적립금도 모아야 하고요. 순옥은 마지못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보며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던 순옥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 20만 원대라고 들었는데 화면에는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떠 있습니다. 잠깐만.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 25만 원이라고 했잖아. 순옥이 당황해하며 말하자 계산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객님, 화면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총 32만 3천 원 맞습니다. 순옥은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조급해집니다. 어머니. 그때 민지가 순옥의 팔을 살짝 잡으며 계산대 직원에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또렷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좀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요. 계산 같은 것도 헷갈려 하시고 사실 다음 주에 병원 예약도 잡아놨어요. 검사 좀 받아보시려고요. 순옥은 민지의 말을 듣고 순간 멈칫합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병원 예약이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싶어서 민지를 바라보는데 민지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합니다. 계산대 직원도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순옥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들이 순옥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민지야, 나 언제 병원 예약 잡자고 했니?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묻자 민지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깜빡하셨나 봐요.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순옥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 카드로 결제해 드릴게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옥의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합니다. 순옥은 그 순간 민지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치매 의심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아까 제가 괜한 말한 것 같아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민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병원 예약을 잡아뒀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지는 부지런히 장본 것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건강식품들을 순옥의 방 서랍에 넣으며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 이건 아침에 드시고 이건 저녁에 드세요. 꼭 빼먹지 마시고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표시해 둘 테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민지가 알약들을 일주일치씩 나누어 작은 통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순옥은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민지야, 너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순옥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지는 잠시 멈칫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냥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민지가 준 약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대부분은 건강식품이지만 몇 개는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약품 같아 보입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옥은 그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트에서의 당황스러운 순간, 민지의 예상치 못한 말들, 그리고 지금 서랍에 놓인 알 수 없는 약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계획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순옥은 민지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과 이상한 발언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순옥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순옥은 밤 11시쯤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던 중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아직 안 잤나 보다 생각하며 살며시 다가가 보니 민지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민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려 했는데 그만 발이 거실 탁자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닫으려 했지만 순옥은 이미 화면의 일부를 봐버렸습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 정리라는 제목과 시니어
부동산 명의 이전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물 좀 마시려고 나왔다가. 민지야, 너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인터넷 쇼핑 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뭘 드릴까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민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옥이 본 화면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후견인 신청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생신 선물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그럼 일찍 자거라. 밤늦게 컴퓨터 하면 눈 나빠진다. 순옥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후견인 신청이라는 것은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재산이나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왜 민지가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외출한 틈을 노려 거실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일찍 시장에 나간 상태였고 재훈이도 출근해서 집에는 순옥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근처를 살펴보던 순옥은 민지의 가방이 의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서와 치매 진단서 발급 절차라는 제목의 프린트물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병원 예약 확인서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순옥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손으로 직접 쓴 메모장이었습니다. 1단계 치매 의심 상황 만들기 마이너스 마트에서 계산 실수 유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2단계 병원 진단서 받기 마이너스 아는 의사, 통해서 치매 초기 진단서 발급 3단계 성년후견인 신청 마이너스 재훈이 명의로 신청, 재산관리권 획득 4단계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순옥은 메모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의 당황스러운 상황도 갑자기 늘어난 건강식품들도 모든 것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을 원래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이 나와서 사왔어요. 민지는 평소와 같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순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점심을 먹으면서 순옥은 민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상하게 반찬을 챙겨주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하는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뭔가 바쁜 일이라도 있니?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그러던데. 순옥이 슬쩍 떠보자 민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으로 부업 좀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업? 재훈이가 승진도 했는데 부업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야죠. 특히 어머니 건강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민지의 대답을 들으며 순옥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건강관리비라니 마치 이미 자신이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지의 계획을 알았으니 대응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훈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민지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일까요? 순옥은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들기 전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지의 연극에 맞서 자신만의 연극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할머니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민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는 민지의 계획을 절대 성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지의 계획을 알게 된 후 순옥은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도 민지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은 민지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며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이도 회사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했으니 순옥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민지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나서 순옥은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는 순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민지의 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옷장 안에는 비싼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알뜰하다고 생각했던 민지치고는 사치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화장대 서랍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화장품들 사이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보였습니다. 몇 장을 꺼내보니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가방을 산 내역,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심지어 호텔 이용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순옥은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결제일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에 있을 때 혼자서 이런 곳들을 다닌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보던 순옥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용 시계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것이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재훈이는 액세서리를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민지의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휴대폰 없이 외출하지 않는 민지인데 오늘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지는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대화들만 보였지만 점점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돈이 급하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진단서 조작하는 거 들키면 어떡할 거야? 걱정 마. 내 옛날 남친이 그 병원에서 일하거든. 돈만 주면 뭐든지 해줘. 순옥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호라는 사람이 민지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다른 대화들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끝나면 우리 결혼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할머니 재산만 정리되면 재훈이랑 이혼하고 바로 너랑 재혼할 거야. 재훈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완전 바보야. 아내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엄마 재산 빼먹히는 줄도 모르고. 순옥은 휴대폰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재훈이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도박 관련 대화들도 발견했습니다. 어제 또 잃었어. 이번엔 정말 큰 금액이야. 미쳤니? 또 도박했어? 어머니 통장에서 좀 뺐었는데 들킬까봐 무서워. 빨리 원상복구해놔. 들키면 큰일 나. 순옥은 급하게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일단 휴대폰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성호라는 사람과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사진 갤러리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성호라는 남자와 함께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거나 포옹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카지노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룰렛 테이블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성우와 함께 칩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자주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지급 예정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이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순옥의 이름과 함께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요양병원 입소 후 6개월 이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보낸 후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뒤져보니 다른 가족들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재훈이의 회사 동료들 명단, 순옥의 친척들 연락처, 심지어 순옥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 정보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모두 파악해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혼자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순옥은 중요한 대화 내용들과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뒀습니다. 비록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특히 보험금 리스트와 성우와의 대화 내용들은 여러 장 찍어뒀습니다. 그 후 순옥은 민지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민지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짜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재훈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의 정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지의 가식적인 관심에 순옥은 내심 역겨웠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모른 척했지만 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민지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지내면서도 민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재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지가 재훈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순옥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뭔 일이야? 어머니 일인데. 사실 요즘 많이 걱정이 돼. 민지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인데? 마트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자꾸 깜빡깜빡하시잖아.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더라고. 정말 위험할 뻔했어. 순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 적이 없는데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당신이 회사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야. 나도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돼서. 민지는 점점 목소리에 걱정을 담아가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 미리 검사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한테 말씀드려보자. 내가 먼저 병원 예약을 잡아놨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가면 돼.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자신 몰래 병원 예약을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휴대폰에서 본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순옥에게 자연스럽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실까요? 정기검진도 받을 때가 되었고 요즘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은데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나? 어머니, 예방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죠. 순옥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지의 계획을 더 파악하기 위해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민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화요일 오전 민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인 신경과 의원이었습니다. 순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옥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고 치매나 건망증 관련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순옥 어르신,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민지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에서 말했던 옛날 남친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어보자 민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고 마트에서도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순옥은 민지의 거짓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순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오늘 날짜 맞히기, 단어 기억하기 등이었습니다. 순옥은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답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의사의 말에 민지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혹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MRI 검사를 해보시죠.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순옥은 MRI 검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계획을 더 파악하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지만 가족분 말씀을 들어보니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까? 선생님,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르신, 초기 치매는 검사로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관찰한 증상들이 더 중요합니다. 순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의사가 민지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민지는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옥은 민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재훈이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며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훈아, 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 앞으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 당신이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이나 법적 문제들을 대신 처리하는 거야. 재훈이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게 돼. 결국 재훈이는 민지의 설득에 넘어가서 성년후견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순옥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민지의 가방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신경과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비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불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진단서 발급 비용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순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의원은 과거에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옥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사진들, 가짜 진단서, 그리고 50만 원 영수증까지. 이제 민지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명의의 요양병원 입소 서류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순옥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 입소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소 서류를 발견한 그날 밤 순옥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계획이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오랜만에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러 간다. 너무 오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혼자 가시려고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아직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 순옥은 일부러 씩씩한 모습을 보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순옥이 향한 곳은 예전 직장 동료가 아니라 자신이 30년간 다닌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순옥은 창구로 가서 자신의 계좌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순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통장 거래 내역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큰 금액들이 여러 번 인출되었는데 기억하세요? 순옥은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인출 내역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뺀 거죠? 나는 이런 큰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대부분 평일 낮 시간이네요. 그리고 인출 장소도 선생님 집 근처가 아니라 강남 쪽 ATM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강남역 근처에서만 5번이나 인출하셨네요. 순옥은 즉시 민지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빼간 것이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혹시 다른 명의로 된 보험이나 투자 상품 같은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다시 조회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옥 명의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이 3건이나 있었는데 모두 최근 2달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보험들 가입하신 기억 있으세요?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네요. 총 보험금이 3억이 넘어요. 3억이라고? 나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 이상하네요. 서류상으로는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옥은 그제서야 민지의 계획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낸 후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나온 순옥은 바로 휴대폰으로 예전 제자인 변호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아,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연은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 그날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순옥은 카페에서 지연을 만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에서 본 대화들, 가짜 진단서, 몰래 가입된 보험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문서 위조, 재산 횡령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재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와 그 공범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거예요. 지연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가 성우와 만나는 장소를 파악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지가 또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번에는 민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리서 민지를 뒤따랐습니다. 기사님,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택시 기사도 상황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민지가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스파 건물이었습니다.
순옥은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며 민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지가 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사진에서 봤던 성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며 건물 안쪽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실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들 근처로 다가간 순옥은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돈이 정말 급해.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 곧 끝나.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는 것만 성공하면 돼. 그 다음은 시간 문제야.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거야? 무서워. 그게 목적이잖아. 보험금 3억 타려면 그래야지. 요양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순옥은 이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아직도 모르지? 완전 바보야.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엄마가 속고 있는 것도 몰라? 어제도 나 칭찬하더라. 엄마 잘 돌봐준다고? 이혼 절차는 언제 밟을 거야? 어머니 일 정리되는 대로 그때까지는 연기해야지. 좋은 며느리 연기 계속해야 해. 너 연기 진짜 잘한다. 나도 속을 뻔했어. 당연하지. 3년간 연습한 건데.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며느리의 계획을 직접 듣게 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옥은 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도 확보했고 바로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재훈이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며느리가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지연은 민지를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 횡령죄로 고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 신청 취소와 보험 해지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민지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이미 전과 이범의 사기 전력자였습니다. 진짜 이름도 민지가 아니라 김미경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우와는 이미 사실혼 관계였고 재훈이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옥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이 모든 거짓의 시간들을 끝낼 날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한 순옥은 마침내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지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가족회의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대기시켜 놓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순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지가 아침을 차려주며 인사를 건넸지만 순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민지의 가짜 걱정에 순옥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재훈이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라. 무슨 중요한 얘기요? 저녁에 알게 될 거야.
순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지연 변호사가 조용히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경찰도 대기하고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나이 먹어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특히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그날 저녁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순옥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오늘 가족회의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민지도 불러라. 셋이 함께 얘기해야 할 일이 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순옥은 민지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아니 미경아. 순옥이 민지의 진짜 이름을 부르자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김미경, 정과 이범, 사기 전문범. 진짜 이름 맞지? 민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아,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결혼도 사기였고 모든 게 내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어.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민지는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착각이라고? 아직도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좋아. 그럼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다. 순옥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적어놓은 계획서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나를 속일지 다 적어놨더라. 민지는 그 계획서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로 적힌 그 메모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단계, 치매 의심 상황 만들기. 마트에서 계산 실수 유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재훈이가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야? 2단계, 병원 진단서 받기. 아는 의사 통해서 치매 초기 진단서 발급. 여기 있는 그 의사가 내 옛날 남자친구지? 순옥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몰래 가입된 보험 서류들, 그리고 가짜 진단서까지. 이것 봐라. 내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3개나 가입해놨어. 수익자는 당연히 민지고. 그리고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2천만 원의 인출 내역이야. 그리고 4단계,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낸 후에 내 집까지 팔 생각이었구나. 재훈이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이야?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민지는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헷갈리셔서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착각이라고? 그럼 이것도 착각이야?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서 민지와 성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돈이 정말 급해. 곧 끝나.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는 것만 성공하면 돼.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목적이잖아. 보험금 3억 타려면 그래야지. 요양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녹음이 나오자 민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훈이도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라. 순옥은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재훈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완전 바보야.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엄마가 속고 있는 것도 몰라. 이혼 절차는 언제 밟을 거야? 할머니 일 정리되는 대로. 그때까지는 연기해야지. 좋은 며느리 연기 계속해야 해. 재훈이가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너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나를 바보라고 했어? 민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다 맞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고 성우와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빚?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도박빚이야. 카지노에서 계속 잃어서 빚이 5억까지 늘어났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다고.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노릴 수밖에 없었어. 순옥은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에서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내가 빨리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지. 순옥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찍은 사진들.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지냈는지 다 여기 있어. 민지와 성우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카지노에서의 사진들을 보여주자 재훈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결혼도 사기였어? 미안해, 재훈아.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좋아했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3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너는 나를 바보로 여기고 모든 걸 숨겼지만 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마트에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한 날부터, 가짜 약을 먹이려 한 날부터, 내 목숨을 노린다는 걸 알게 된 그날부터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순옥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와도 돼.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경찰들을 보자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경 씨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 횡령죄, 살인 미수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지가 마지막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야?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것도 돈 때문에. 3년 동안 가족인 척하면서.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성우도 공범으로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훈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재훈아, 너도 피해자야. 자책하지 마라. 그 여자는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 너 같은 착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니? 순옥은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여기서 끝이야.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년간 계속되었던 민지의 연기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지의 과거가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가정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우와는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재훈이와의 결혼은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지의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순옥은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도 모두 해지되었고 성년후견인 신청도 취소되었습니다. 민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문서위조죄, 횡령죄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도 공범으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순옥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훈아, 엄마는 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야. 엄마, 왜요? 저희가 계속 함께 살면 되잖아요. 아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 해.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고. 순옥이 생각해낸 새로운 일은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상담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며 체력을 기르고 기억력 향상을 위한 퍼즐이나 독서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순옥은 지역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옥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여러분의 재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나 각종 서류들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어르신들은 순옥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활용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할머니들이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손자가 요즘 자꾸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 집 며느리도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상해요. 순옥은 그분들의 상담을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무엇보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렇게 순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개별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순옥의 도움으로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훈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제 동료인 은주 씨예요. 은주는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순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지 않았고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훈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 반갑다. 재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1년이 지나고 순옥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노인 권익보호단체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치매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고 팔아버리는 세상이 더 두렵지요. 순옥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훈이가 은주 그리고 은주의 딸 지연이와 함께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재훈이는 결국 은주와 결혼을 했고 지연이는 이제 순옥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10살 된 지연이가 순옥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할머니처럼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안 속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이요. 순옥은 지연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스스로 믿는 어른이 되렴.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갖는 것이야. 순옥은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당할 뻔했던 사기 때문에 절망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순옥에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